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0년 만에 폭염으로 섭씨 43도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살인적 폭염으로 하루 평균 1000명 환자가 발생했고, 단 일주일 만에 1만여 명으로 환자가 늘어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고 일본 전역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저기 아우성만 요란합니다. 그러나 이때 세계의료기구 한국팀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하필 한국이냐며 교체를 요구했고 긴급사항이라 바꿀 수가 없어 한국팀이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하시모토 유키오입니다. 43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대를 나온 제가 보기엔 한국은 아직 선진 의료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 나라였거든요. 진짜 선진국은 미국, 독일,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빠르게 성장하는 중진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특히 제1교포로서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2025년 7월 말, 일본에 전례 없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효고현 단바시에서 무려 41.2도, 오카야마와 오이타에서 40도를 넘나드는 200년 만의 기록적인 온도였죠. 열 스트레스 지수 위험 단계가 전국에 동시에 발령됐어요. 이런 극한 상황은 일본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뉴스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키오, 이건 정말 심각해. 단 일주일 동안 무려 10,000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어. 사망자도 수십 명이야. 서울병원 동료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주요 병원들이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전력망도 붕괴 직전이었고 의료 인프라 자체가 마비되고 있었어요. 일본 의료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마다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로 무너질 리 없어. 우리 기술력과 시스템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한국 같은 후진국 도움은 절대 필요 없겠지. 자존심도 있고. 설마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어?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WHO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WHO가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 응급의료 대응팀을 1순위로 파견. 결정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정말 한국이요? 설마 그럴 리가요?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초대형 재난에는 당연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진짜 의료 선진국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한국이 1순위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WHO 내부 기밀 회의록이 긴급 공개됐어요. 현재 전 세계 기후재난 대응 능력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라는 평가였습니다. 심지어 한국 의료팀 없으면 일본은 절대 버틸 수 없다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특별 파견팀에 선발된 거였어요. 제1교포 3세인 저를 일본어 소통 담당으로 포함시킨 거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일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20년 전 차별받던 쓰라린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입국장부터 지옥 같은 시작이었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국적을 배신하고 버린 자가 영웅 행세하러 뻔뻔하게 돌아왔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공항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조롱 섞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SNS에는 이미 조국을 버린 배신자의 위선적 귀국쇼라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넘쳐났죠. 저는 당황했어요. 구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런 모욕적인 반응일까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혈육인 가족의 냉혹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에 사는 큰아버지가 격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키오야,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단다. 내가 나서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져. 왜 굳이 튀어나오려 하니? 목소리에 분노와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사촌형 다케시도 차갑게 선언했죠. 내가 여기서 활동하면 우리 가족 모두 곤란해져. 지금 당장 관계 단절이야. 이해해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의료진으로서 순수하게 도움을 주러 온 건데 왜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걸까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혈육조차 저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배정받은 도쿄 외곽병원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방시설이 완전히 고장나고 의료진들은 탈진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2도를 넘나드는 완전한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환자들이 복도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외부 의료진은 공식 인계 거부입니다. 일본 의료진만으로 해결하겠어요. 외국인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병원 측 관계자가 모욕적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복도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부리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동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묵묵히 삼성 의료 장비를 차분하게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삼성 장비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 일본 최첨단 장비도 못한 걸 어떡해.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런데 단 3시간 후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첨단 장비로 3일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 삼성 시스템이 완벽하게 해결한 거예요. 환자들이 하나둘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병실 온도가 정확히 22도로 안정됐어요. 일본 의료진들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저도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뭔가 제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의식불명 상태의 80세 고령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체온이 무려 41.5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일본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모여서 긴급 상의했지만 결론은 절망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 정도 상태면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어요. 나이도 나이고 체온도 너무 높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주치의가 체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포기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생체 냉각 치료법을 과감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였지만 말이죠. 삼성 생체 냉각 시스템을 즉시 가동했어요. 일본 장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0.1도 단위로 정밀한 체온 조절과 함께 전해질 균형을 실시간으로 맞춰가며 치료를 진행했어요. 30분이 지나자 환자의 체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체온 39.8도로 급속 하강 중입니다. 맥박도 안정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1시간 후 환자의 체온이 무려 3도나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맥박도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의료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죠. 완전히 경악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의사는 눈을 비비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간호사 김미영이 환자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부드럽게 위로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첨단 기계 치료면 충분한데 왜 저런 감정적인 행동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데. 하지만 10분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김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살아났네요. 천사 같으세요. 환자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뜨거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병실을 휩쓸었어요. 어떤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열 스트레스 지수 31.5도 상태에서 생존율이 거의 0%에 가까웠던 병동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본 NHK에서 긴급 특집을 방송했어요. 한국 장비 한국 간병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아나운서가 숙연하게 말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하는 한국 의료진의 철학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기술의 차이일 텐데 왜 그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걸까요?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학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 병동의 회복률이 97%, 사망률이 0%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일본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적대적이었어요. 마치 조작된 것처럼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수치는 조작 없이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뉴스 앵커가 악의적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우익 논객들은 더 악랄했습니다. 온갖 음모론을 퍼뜨렸어요. 삼성 의료기기에서 방사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외국 장비로 우리 국민을 실험하고 있다고요. 이건 인체 실험이에요. 저는 분노와 함께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한국 기술을 똑같이 의심했으니까요. 제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어요. 기자들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2024년 폴란드 폭염에서 이 시스템이 3만 명을 구했습니다. 이건 이미 국제적으로 완벽히 검증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에요. 제발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봐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일본 사회는 명백한 사실보다 뿌리 깊은 편견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WHO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열 스트레스 지수 기반 치료 시스템은 이제 국제재난 의료의 절대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공식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과학보다 앞선 거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보건국에서 한국팀 장비의 전력 사용을 제한하려 한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전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 때문에 즉시 중단하시오. 이는 명령입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억지 핑계였죠. 전력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한국팀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김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비를 끄라고요?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한국팀은 자체 배터리를 즉시 연결해서 장비를 계속 가동했어요. 전력 차단 위협 속에서도 단 한 대의 장비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철강 같은 의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요. 한국 의료진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신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밤늦게 병실을 돌며 저는 깊은 후회와 자책에 잠겼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열 스트레스 지수 위험 단계가 지속되면서 일본 전국 주요 병원들의 사망률이 급증했어요. 도쿄 대병원 15%, 게이오 대병원 12%, 심지어 일본 최고 수준이라던 병원들도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의료 대참사였어요. 매일 사망자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병동은 여전히 사망률 0%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음모론으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 된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쿄신문에서 충격적인 일면 사설이 나왔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인정했다. 마이너스 한국 의료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놓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폴란드 폭염 다큐멘터리가 일본 전역에 방송됐어요. 2024년 여름 폴란드에서 3만 명의 생명을 구한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같은 장비, 같은 치료법, 그리고 같은 숭고한 철학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기후재난 대응의 절대적 중심축이 되었다. 폴란드에서 일본으로 그 다음은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유엔 관계자의 증언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한국 시스템을 거부하는 건 국민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온라인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급변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거죠.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그토록 경계하던 사촌형 다케시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유키오야. 제발 도와줘. 내가 열사병으로 쓰러졌어.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배척했던 사촌이 저에게 생명을 맡긴 거였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케시는 의식을 잃은 채 41.7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한국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생체 냉각과 동시에 김미영이 다케시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다케시 선생님, 유키오 선생님이 꼭 살려드릴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후 다케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유키오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이 생명을 구하는지를요.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삼성 의료 독점 우려라는 억지 명목으로 의료팀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 거예요. 보수 언론들도 일본 의료 주권 침해 중단하라며 악의적 선동에 나섰습니다. 완전히 정치적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생명보다 정치가 우선인 현실이 참담했어요. 이건 의료가 아니라 경제 침략이에요. 일본 의료를 한국에 종속시키려는 치밀한 음모죠.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 극우 정치인이 TV에서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 왜 더러운 정치적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정치 게임을 하다니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팀 떠나면 우린 죽는다는 절규 같은 온라인 청원이 하루 만에 무려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민의 힘이 정치를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더 감동적인 건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병원 앞에서 자발적으로 연좌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 시민들이 한국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연령대가 나왔어요. 한국 의료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분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분들이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치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환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 정말 대단해요. 한국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사랑받고 있었구나.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간호사 사쿠라이 미오가 기자들 앞에서 결연하게 선언했습니다. 눈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면 나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겠어요.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면 의료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간호사가 한국 의료진을 위해 이런 목숨 건 결단을 한다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였습니다. WHO에서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긴급 국제회의를 열고 이 사태의 진정한 주인공은 한국팀이다. 한국이 보여준 의료 정신은 전 인류의 희망이라는 회의록을 전 세계에 공개한 거예요. 국제사회 전체가 한국의 숭고한 의료 철학을 공식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한국팀의 반응이었어요. 정치적 압박과 전력 차단 위협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장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러 왔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라는 김미영의 말이 전 일본을 감동시켰죠. 그들의 의지는 정말 철같이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대단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인들의 욕심을 이기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위대한 정신이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이 일본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 오사카대, 교토대병원에서 동시에 역사적 발표를 한 거예요. 삼성 생체 냉각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한국 의료진을 정식 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죠. 일본 의료계 전체가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열 스트레스 지수 기반 시스템과 생체 모니터링을 결합한 새로운 일본 의료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일본 국가 의료 지침에 완전히 흡수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는 일본 의료사의 길이 남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쿄대병원 원장이 숙연하게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이 일본 의료계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거든요.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K-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생존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이웃나라 한국에게서 겸허히 배워야 합니다.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 발언했어요. K-의료는 이제 국제 표준을 넘어 일본 국민의 생명줄이자 희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진 빚을 평생 갚아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은인입니다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보건성에서도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식 간병 교육 프로그램을 일본 의료진 정규 커리큘럼에 의무적으로 채택한 거예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배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일본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김미영이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유키오 선생님, 이제 정말 두 나라가 하나의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국경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의 철학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다는 걸요. 생명 앞에서는 국경도, 편견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숭고한 진리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철학이었어요. 병원 옥상에서 도쿄 시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는 이제 두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생명을 지킨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기술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정말 존경합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이런 나라의 의료진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WH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2025년 기후위기 국제영웅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국의 모든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의료 한류의 위력을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K-의료가 세계를 구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인정한 거죠. 한국이 의료 선진국을 넘어 의료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어요. 무려 1000명이 넘는 환자 가족들과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배웅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영웅 대접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이라고 적힌 대형 일본어 피켓들을 들고 다들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나라를 차별 속에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한 일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한국이 우리 손자를 살려줬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공항 곳곳에서 한국 의료진 만세,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환송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유키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과 한국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사쿠라이 미오가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 서울대 간호학과 연수 신청했어요. 진정한 간호의 철학을 제대로 배우러 갑니다. 한국이 세계 의료의 중심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일본 간호사가 한국에서 간병 철학을 배우러 간다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받는 나라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뽕이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깊은 감회에 젖어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이 나라를 떠날 때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함과 자부심으로 떠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우월함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숭고한 마음가짐,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는 따뜻한 철학이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서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휴대폰에 WHO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가 왔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애를 동시에 전한 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당신과 한국 의료진들이 인류 의료의 새로운 희망적 표준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의료의 절대적 리더입니다. 인류의 희망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 진심으로 느꼈어요.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동료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나라의 의료진인지를요. 한국이 최고라는 걸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숭고한 의료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생명 앞에서는 모든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겪은 이 놀라운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인류애였습니다. 열 스트레스 지수 시스템도 삼성 생체 냉각 장비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의료가 완성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고요.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완벽한 나라라고요. K-의료가 세계를 구했고 앞으로도 계속 구할 거라고요. 한국이 바로 인류의 희망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깨달음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